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어져 공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특히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9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으며 나쁨 단계에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공기가 많이 탁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기도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 산불 및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다소 올랐는데요. 그래도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봄비가 내린 뒤 기온이 차차 더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에 이어지며 계절은 봄으로 더 다가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던 월성 원전 2, 3, 4호기가 예정된 재가동 시점을 넘겨 수개월째 멈춰서 있습니다. 일부 배관 지지대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인데 안전 부품이 잘못 설치된 채 수십 년간 가동돼 온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월성 4호기. 당시 한수원은 73일간 정기 검사 등을 마친 뒤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정 가동일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도 원전은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월성 2호기와 3호기 역시 예정된 정비 기간을 훌쩍 넘겨 6달 가까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례적인 장기간 가동 중단의 원인은 잘못된 시공 때문입니다. 월성 2호기 계획 예방 정비 중 일부 배관 지지대가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배관 지지대는 배관의 화중을 분산시켜 파손을 막아주는 핵심 안전 부품으로 원전 한 기당 4,000에서 6,000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관 지지대가 힘이 약하거나 제대로 된 위치에서 잡아주지 못할 경우 지진이 왔을 때 기기나 배관이 깨져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2호기의 경우 28년 넘게 안전 부품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가동돼 온 상황. 환경단체는 한수원이 잘못 시공된 지지대 가운데 일부 지지대만 재설치하고 일부는 설계 도면을 수정하려 한다며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잘못 설치된 배관 지지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 배관 지지대를 그대로 두고 설계 도면을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민간 합동 조사를 통해서 한수원은 75% 정도 현장 점검을 완료해 부적합 판명을 받은 것은 1개로 확인됐다며 지지대 점검은 규제기관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강구면과 남정, 달산면을 시작으로 내일은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모레는 지품면과 영덕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이장과 주민,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해 신규 원전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인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특수경비 등을 맡고 있는 자회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퍼스트키퍼스 노조는 어제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운영과 안전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원청과 단 한 번의 공식적인 교섭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안전은 원청인 한수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라며 한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통합 추진 여부가 이번 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치권 갈등 속에 법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지면서 행정통합 무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인 3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정쟁으로 국회 문턱에서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통합 추진의 마지막 고비로 꼽히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냉탕과 온탕,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대전 충남에서 2년 뒤인 2028년 통합론이 고개를 든 것도 악재로 꼽힙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쟁이 통합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주민투표 방식을 택한 부산 경남 통합 논의와 달리 대구 경북은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 내부 문제를 차근차근히 다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통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합을 주도해온 대구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지 않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재추진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더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의를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에 대한 동의할 수 없다. 24년도에 동의를 한 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 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 등은 정치권의 막판 합의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며 통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무산에 따른 장기 표류와 극적인 타결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13조 2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644억 원, 3.7%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긴축 재정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바꾼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맞춘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면접 심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포항시장 선거에는 11명이 몰렸는데 이들에 대한 면접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경북도지사 후보 면접도 같은 날 열립니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당 정체성, 도덕성, 확장성 등 4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촌 면사무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행 사건이 벌어진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또다시 공무원이 끔찍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봉화군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제산면 사무소. 이달 초 민원행정팀 소속 여성 공무원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묻지마식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거는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았으니까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밟혔다는 2차 가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비상벨도 설치돼 있고 휴대용 보호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도 비치돼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고 보통 그럴 때 바디캠 이제 웨어러블 캠을 이제 말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제3면 사무소에서는 지난해도 자신의 집에 제설 작업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보다 앞선 2018년 인근 소천면 사무소에서는 민원 해결이 안 된다며 주민이 엽총을 발사해서 공무원 2명이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폭력이나 뭐 이런 게 노출이 다 일선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기를 많이 꺼려하죠. 무서워하고 또 자기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젠가 또 마주칠 건데 그런 거니까 이제 그동안 공무원이 많이 참죠. 그런 일이 있어도 강력 조금 대처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성명서 발표도 하고. 폭행 피해가 잇따르자 봉화구는 이례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가해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하고 TF도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서들 다 이제 해서 TF도 운영을 할 거고 민원인과 직원이 조금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력에 노출돼 있어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왔지만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한 금성대군의 삶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이 경북 영주 순흥에서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했던 만큼 영주 곳곳엔 관련된 역사 현장이 많은데요. 영주시는 이 명소를 택시를 타고 둘러보는 관광 상품으로 내놨는데 이도훈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영주역 앞입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의 비극적인 역사가 전해지는 명소를 둘러보기 위해 영주 반띵 관광택시를 직접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관광택시를 타고 20여 분. 금성대군 역사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사적 제491호인 금성대군 신단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금성대군 제물 올리는 신당과 수능부사 이보흠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제를 음식을 해서 신단 뒤로는 소백산 능선이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 영월의 단종이 순흥의 금성대군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산길, 고치령이 있는 곳입니다. 눈이 조금만 내려도 넘기 어려운 가파른 고갯길이지만 단종과 금성대군의 유배지를 가장 빠르게 잇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반기를 든 게 아니고 어렵게 의거를 일으킨 사람이 금성대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 이름이 꼬치째기 전에 건의령입니다. 의거를 이루었던 뜻을 세웠던 고개다.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단종 복위운동에 함께했던 순흥 백성들의 이야기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영모의 땅으로 낙인 찍힌 순흥 도호부가 폐부되자 많은 백성들이 죽게천의 청다리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아이들을 광군들이 데려다 키웠대서 다리 밑에서 데려왔다는 말이 생겨났다는 설도 전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피는 순흥을 지나 안정면의 한 마을에서야 멈췄고 피끝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10리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4km 핏물이 이 동네까지 와서 멈췄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피끝 마을입니다. 영모의 땅이 돼버린 순흥 30리 일대는 인정마저 끊겼지만 순흥 사람들은 단종과 금성대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절을 기리며 지금까지 제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천만 영화 흥행에 힘입어 금성대군 관련 역사 유적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신단 주변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보다 편안하고 볼거리를 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재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고치령길을 지금 그 길을 복원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여행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하면 택시 요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학교는 1,551개로 지난해보다 35개, 학급 수는 13,851개 학급으로 313개 학급이 감소했습니다. 경북 도내 학생 수는 25만 6,017명으로 지난해보다 11,071명 줄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학령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황금 돼지띠, 백호띠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가 출범 후 첫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마이스 산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포엑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엑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협회 대상 유치 설명회와 팸 투어를 추진해 포항의 마이스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릉 일대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토지와 건물 매입을 비롯해 사적지와 해안선 정비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경주시는 주차장 확장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공원과 탐방로 등을 확충하고 해안 경관을 정비해 문무대왕릉 일대를 역사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따냈습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을 진료하면서 최장 10년까지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고 매달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계약형 지역의사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봄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특히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오늘 공기가 많이 나쁜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돼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기도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 산불 및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다소 올랐는데요. 그래도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 기온이 쌀쌀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 봄비가 내린 뒤 기온은 차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에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5도, 구미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영주는 영하 4도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13도, 영주는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에 이어지며 계절은 봄으로 더 다가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